오늘은요,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 챕트. 자, 하겠습니다. 짜잔, 이 페이지 20페이지. 준비되셨어요? 네.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아이와 말할 때 존중의 육하 원칙을 사용하자. 자, 육하 원칙.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 책을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생각할 거,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내가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그림책과 같은, 그리고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 없나. 왜냐하면 아이는 항상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목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연못, 열심히 헤엄치던 개구리가 마치 죽은 듯이 물 위에 떠 있다. 아이들은 나무 가지를 들고 움직이지 않은 개구리를 향해, 야! 너 죽었어? 왜 안 움직여? 라고 한다. 그때 아장아장 건넌 남자아이가 형들 옆으로 가서 말한다. 개구리 독이 죽었다. 묻다. 야, 무슨 말이야? 아줌마, 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이가 하는 말 잘 못 알아듣겠지. 아줌마가 설명해 줄게. 아직 어려서 그래. 소영이, 도윤이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독이 개구리. 저기 개구리가 헤엄치네. 개구리 죽었다. 개구리가 죽은 것 같아? 정말 꼼짝 않고 있네. 혹시 쉬고 있는 거 아닐까? 아이야, 죽었다. 그래, 죽은 것 같구나. 그럼 죽었나 살았나? 개구리야 하고 불러볼까? 개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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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야. 잠깐 산책을 하다가 본 풍경이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엄마와 아이의 언어 교육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참이나 보고 있었다. 자,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가 죽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았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주변에 아이들이 있었잖아. 아줌마,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갑자기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요, 아이는 말을 배우면서 자존감의 기초를 만든다. 돌전우를 한 단어기라고 부를 만큼 이 무렵 아이는 한 단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한 단어로 문장을 표현한다고 해서 일어문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이라고 한 단어를 말하면 이것은 물 마시고 싶어 라는 의사의 뜻이 되기도 하고, 엄마, 나 물 마셨지 라고 조금 전에 자신이 물을 마셨다는 확인의 뜻이 되기도 한다. 아이와 무관한 사람은 금방 알아듣지 못하지만 친절한 양육자는 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전체 문장을 알아듣는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엄마들 공감하시죠? 우리 아이의 언어는 엄마가 제일 잘 알아듣잖아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상황과 연결되어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이 시기 아이가 자신의 안전기지를 확인하는 기초는 자신의 말에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다. 우리 지우 물 마셨어요. 그랬구나. 물 맛있었어요. 그랬구나. 더 마시고 싶어요. 아이는 그저 한 단어로 하고 말하지만 엄마는 완성된 문장으로 받아준다. 비록 아이가 한 단어로 말하더라도 엄마의 문장을 듣는다는 전제, 즉 듣는 귀로 문장을 이해한다고 인정하며 반응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인정은 아이가 잘 알아들을 것이라는 뜻이고, 반응은 존중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엄마의 말은 영유아기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유아기 때, 특히 영아기 3세 때, 4세 때 아이들이 말하기 언어가 확장되는 시기예요. 그럴 때는 가급적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유아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이가 뭐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그 다음에 뭐 까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금 여기 엄마처럼 우리 누구가 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런데 이럴 때도 경상도 엄마 또 우리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아이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내 할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 눈을 마주쳐서 표정은 어때요?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3페이지 첫 번째 있죠. 엄마의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는 한 단어기를 거치고 나서 두 단어로 말하게 된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딱 두 단어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한다. 아이는 말을 배우고 사용하면서 자신의 말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기초로 세상이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살만한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한다. 즉, 말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자존감의 기초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은 5살짜리 딸을 둔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다.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딸과 함께 말 주고받기 놀이를 했다. 화장실, 변기, 세면대, 양치질 이런 식으로 한창 재미있게 말 주고받기 놀이를 하던 중 변기에 소변 자국이 엄마 눈에 띄었다.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정말 못 말려. 왜? 오줌을 막 튀게 했잖아. 엄마, 오줌이 아니라 소변이야. 엄마는 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에도 아이와 언어로 교감하려고 애쓰는 엄마의 노력과 지혜에 박수를 보냈다. 매사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맞죠? 그렇지만 사실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잘하게 되면 엄마의 반응은 친절하다기보다 말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지금 슬슬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나요? 5세, 6세, 7세 정도 되면 이제 말빨이 딸려요. 자, 아이의 말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엄마의 말을 주입시키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창 자라는 아이에게 엄마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 지우 찬엄마 맞아요 그러셨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냐 하면은 엄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선행돼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뭔가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바빠요.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고 나면 이거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혹시나 늦어질까봐,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발달이 지연될까봐 항상 그런 조바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엄마가 말을 막 이렇게,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내 합리화를 이렇게 아이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우리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한창 말을 배울 때
자신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모든 상황이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집에 계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어떤 행동과 말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 주셨는지. 저도 지금 딸은 이번 주 이제 3주, 2주 방학하고 일주일 원격하고 이번 주에 이제 학교 가는 날인데 오늘은 원격 수업일이라서 안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한 아들은 이제 이번 학기는 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뭐 엄마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해요. 엄마 하면서 항상 저에게 뭔가 애정을 갈구하는 액션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다 큰애가 그러면 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라노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막 그렇게 해요. 이불로 장난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뭔가 충족 안 된 어떤 그런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2살 큰 아들이지만 엉덩이를 툭툭툭 두드려주면서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그랬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조금 이렇게 충족이 되나 봐요. 그래서 크나 작으나 아이는 아이입니다. 자, 두 번째 24페이지, 아이를 크게 키우는 존중의 육하원칙.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한 엄마의 반응도 성장해야 된다. 맞죠? 아이를 마냥 어린 아이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도 성장해야 돼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 육하원칙이다. 그래야지 좀 덜 다퉈요, 아이하고. 왜냐하면 이 육하원칙의 존중의 육하원칙 대화법은요, 아이에게 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의 패턴은 아니거든요.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왜? 이때도 왜? 이게 아니라 왜? 여기 물음표 있잖아요, 그죠? 왜? 그냥. 그럼 어떻게 할까? 몰라. 언제 하고 싶을 것 같아? 몰라. 지금은 하기 싫어.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따가 숙제하고 싶을 때 어디서 하고 싶은지 말해줄래? 참!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꼭 얘기해줘. 자, 방금 보셨죠?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몸에서 살이 나왔거든. 맞아, 지금 몇 단계를 거쳐갔어요.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왜? 왜가 아니고 왜? 그냥. 어떻게 할까? 몰라. 언제 하고 싶을 것 같아? 몰라, 지금 하기 싫어. 그럼 보통 이 정도 나오면 뭐래요? 내가 공부하나 네가 공부해야지. 다 네 좋아라고 하는 거지. 뭐 엄마가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뭐 할 건데 왜 지금 네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노? 막 정말 몸에 살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적인 엄마들은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아이가 이제 여자친구들은 사춘기가 좀 빨리 와요. 저희 딸이 지금 중2인데 지금 이런 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육하원칙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정도의 육하원칙이면 충분하다. 반드시 정확한 답을 듣지 않아도 된다. 관심만 보여도 반 이상은 성공이다. 자,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왜?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정서와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왜? 이렇게 물어보는 정서는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어떤 정서의 패턴은 어떤 거예요?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왜? 하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좀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지겠죠. 근데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왜? 왜? 그것도 그냥 왜 안 해요. 엄청 기분 나쁜 투로 인상 딱 미간 찌그리고 왜? 이렇게 할 거잖아. 그래서
아이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싫다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말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엄마 마음이 어때요? 내가 두 번 참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또 한 번 참고 했는데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정말 엄마가 진짜 뚜껑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근데 또 마음을 가다듬고 언제 하고 싶을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보세요. 관심만 보여도 반 이상은 성공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는 너의 말에 관심이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공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육하원칙, 존중의 육하원칙. 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디서를 빌려와서 아이와의 대화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와의 대화가 반 이상 성공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의 몫이다. 아이는 엄마의 인격적인 말 속에서 숙제가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엄마가 자신의 투정과 억지를 받아준다는 사실까지도 깨닫는다. 아이도 다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안테나가 매우 민감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최대한 참고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내가 굳이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지 않아도. 그러므로 아이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만약 같은 상황인데도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책에 아이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자, 이거 한 번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매일 내가 내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만약 같은 상황인데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되어 있죠.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내가 언제 숙제하고 싶은 적이 있었나? 엄마는 꼭 그런 식이더라. 내가 잘해도 이런 식이겠어? 네가 잘해도 이런 식이겠어? 하여튼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몰라? 모르니까 숙제도 못하는 거지. 이처럼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엄마와 아이의 대화는 말싸움이 되고 감정적인 말싸움은 대화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엄마와 아이 모두 자존심이 상한 채 상처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나온 이야기의 상황도 다음과 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엄마, 개구리. 개구리가 뭐야? 똑바로 말해. 개구리.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개구리 아니라도 얘가 왜 이렇게 말이 늦지? 똑바로 말해봐. 아이는 엄마가 아무리 발음을 똑바로 하라고 다그쳐도 고칠 수가 없다. 엄마는 아이의 발달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숙제하라고 공부하라고 다그쳐도 지금 하기 싫은 아이는 끝까지 하지 않는다. 이때 육하 원칙을 잘 사용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아이가 말머리마다 몰라를 반복해도 들어주는 것이다. 하기 싫은 숙제에 대해 말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몰라 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마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아이도 잘 안다. 하기 싫어도 숙제는 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자신에게 화가 난 데다 정말로 하기 싫으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휘젓지는 말아야 한다. 5월의 실록만큼 눈부셨던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언젠가 해본 적이 있거나 꿈꾸고 있을 것이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반응하고 기뻐하며 완벽한 문장으로 응수해주지 않았던가? 자, 우리 아이가 처음에 엄마? 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와, 이제 엄마 하네? 하고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아빠? 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야. 와!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내 마음이 아이가 이제 대화를 할 줄 안다고 어때요? 말을 잘한다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6살, 7살 되면 아이가 말하기가 돼요. 말하기가 된다는 것은 엄마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아이의 말로서 어떻게 나에게 피드백 해줄 것인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존중의 6하 원칙을 사용해서 계속 아이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게 우리는 대화 속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무안을 주지도 않았고, 말을 제대로 하라고 꾸짖지도 않았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그리고 지금 3살 반 친구들은 한참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옹알이 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럴 때도 우리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하면서 말을 다시 문장을 이야기해. 아, 이게 물이 먹고 싶었어, 물이 마시고 싶었어, 놀이터에 나가고 싶었구나, 아 이렇게 신발을 신어볼까,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는 그저 마냥 기특하고 고맙기만 했다. 엄마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할 만큼 언어 발달의 경지에 올랐으나 여전히 성장 과정 중에 있으므로 엄마에게 아이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로 비춰줄 수 있다. 이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그 속에 숨은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몰라 속에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알아, 엄마. 내가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나는 지금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의 말이 숨겨져 있다는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이가 한 단어로 말할 때 관심을 갖고 상황을 살펴 적절히 이해했듯이, 엄마라면 누구나 그때처럼 아이의 말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아이의 말을 존중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길러진다. 어른은 어떤 말이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 엄마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자존감은 현재와 앞으로 학습,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등 아이의 모든 것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 이게 저는 여기 챕터가 제일 이 챕터의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의 자존감은 현재와 앞으로 학습,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등 아이의 모든 것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정에서 엄마와 대화 속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내뱉는 말을 엄마는 잘 이해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는 어떤 정서가 생길까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밥 제대로 잘 안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밥을 차려놨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점심 때 아이랑 같이 뭘 먹었는지 저도 궁금한데, 하민이 엄마 오셨네요. 자,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놨는데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 서운하죠, 그래. 서운한데, 자, 아이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열받죠. 맞죠? 엄마는 정말 잘 안 먹는 그 유기농 식재료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정성껏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어때요? 이거 별로 안 먹으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보려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의 정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 성질 내면서 그 밥을 먹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전에 뭔가가 빠졌어요? 그 사전에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밥을 차리는 것 또한 엄마의 일방통행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원하는 뭔가 식재료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먹이고 싶다는 어떤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맛있게 이렇게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아이를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뭘 먹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차려놓은 밥을 먹기 싫을 때는 정말 왜 먹기 싫은지, 그리고 얼만큼 먹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도 그 밥 먹을 때 좀 예쁜 그릇에 이렇게 밥 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 그릇이고 내일도 이 그릇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뭐 밥을 재미로 먹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아이가 선택할 수. 오늘은 우리 누구가 어떤 그릇에 밥을 먹고 싶어.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마트에 가면 꼭 한 가지를 살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만원 미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를 가면 아이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자아이다 보니까, 둘째가 여자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식기류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냥 놀잇감 대신 식기류를 가지고 이렇게 먹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수저 세트도 몇 개가 있었고, 뭐 도시락도 있었고, 뭐 그 식판 같은 그릇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릇이 있었는데, 어떤 그릇에 오늘은 밥을 먹을래? 자, 이족 전제는요 뭐냐 하면은 밥을 먹을 거야. 대신에 네가 어떤 그릇에 밥을 먹을래?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엄마 오늘 나는 여기에다가 먹고 싶어.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 그릇을 선택하고 이럴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제가 내일 아침에 너가 뭘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냥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줘. 그러면 제가 또 그 다음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양을 먹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만약에 제가 바쁠 때는 뭐 유부초밥이나 김가루 주먹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를 먹을래? 그리고 과일은 이게 있는데 뭘 먹을래? 아이고 내가 참 밥도 차려주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화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이렇게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어떤 일상 속에서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책에서 여기 봤잖아요. 존중의 6하 원칙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일상에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가 왜 그거를 먹기 싫은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엄마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먹기 싫어? 엄마는 이런 속상한 마음도 있고 너가 이렇게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여기 맨 처음에 했었잖아. 왜? 그 다음에 뭐 말이 생각 안 나면 그거 꼭 기억하세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왜? 왜? 이게 아니고 왜? 왜 먹기 싫어? 그러면 그냥 하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밥을 차려놨는데 어떻게 할까? 몰라. 나 지금 먹기 싫어. 그러면 언제 먹고 싶을 것 같아? 몰라 지금 하기 싫어. 그럼 너는 뭘 먹고 싶었는데? 아니 그냥 이따가. 그러면 너는 밥을 어디서 먹을래? 자,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요.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끝까지 나에게 뭔가 경청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감정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왜? 엄마가 지금 열심히 차려놨는데 니 또 안 먹을 거가? 빨리 먹자 빨리, 시간 없다. 이렇게 했을 때와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왜? 왜 먹기 싫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밥은 차려놨잖아. 자, 이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책도 읽어주잖아요. 책을 읽어줄 때는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천사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죠. 왜냐면 동화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나의 말투는 어떤지, 정말.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혹시나 아이가 모르고 물을 엎질렀어. 자, 이런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가 이렇게 물을 엎질려면, 그 바닥에 막 물을 엎질렀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엄마들은? 저 또 치워야 되나? 화부터 내요. 근데 그냥 물이면 좋은데 아이들은 꼭 있잖아요. 그 찐득찐득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럼 옷에도 묻고 막 바닥에 찐득거리고 그 한 번 닦아져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근데 화를 내도 청소해야 되고 화를 안 내도 청소해야 돼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헉 하는데 수건 갖고 닦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러면 아, 아부터 한다고요? 자, 아이에게 한번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이 엎질러졌어. 문제 상황을 엄마와 아이가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거를 해결을 해.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됐어. 어떻게? 얘를 지금 닦아야 되는 뭔가를 이게 생긴 거야. 미션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물이 엎질러졌네. 실수로 물을 엎질렀구나. 뭐 주스를 엎질렀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아이가 곰곰이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뭐 막 장난치기도 할 거고 막 좀 미안해 하는 친구들은 뭐 뭔가 휴지라도 갖고 와서 닦으려고 할 거고 뭐 수건 갖고 와서 닦으려고 할 거고 자 그러는데 어차피 결론은 엎질러진 거고 어차피 결론은 닦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어떤 정서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 뭐 자기 표현대로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무슨 어떤 아이의 어떤 거를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뭐 체험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야외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아이의 어떤 능력이 경험을 통해서 발달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물이 엎질러졌을 때, 그리고 당분이 많은 주스가 엎질러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뭘 통해서?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그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닦고 우리 아이도 그럴 때가 매실 엑기스 해가지고 그거 했을 때 엎지려면 바닥 엄청 찐득찐득해져요. 아무리 닦아도 아이가 열심히 막 이걸로 닦아도 그래서 제가 한번 만져보고 아직까지 이게 찐득찐득한 게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한 번 더 닦고 이게 없어질 때까지 닦을 수 있게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어떤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뉴스 기사를 그제 신문이었나? 이 신문에 보면 눈 깜빡 헛기침 그만해. 아이 질책하면 아이는 더 심해진다. 우리 틱장애 들어보셨죠? 틱장애. 아이가 특히 남자친구들이 틱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보통 빠르면 한 5세? 6세 이럴 때 7세까지도 이런 나중 초등학교 때도 이런 증상이 있게 하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틱 장애라는 거는 우리 그 거친 망아지가를 이렇게 작은 우리 속에 가둬놓으면 말이 막 이렇게 마음껏 달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가둬놓으면 아이 그 말의 정서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어서 어떤 일정한 그 세포에 계속 그 장애가 생기는 거. 그게 이렇게 많이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이가 뭐 한다든지
뭐 뭔가 좀 상황이 좀 낯설어서 막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서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긍정적인 정서. 그치만 막상 그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엄마들 마음속에는 그런 정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해. 왜 그래 자꾸 하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아이에게 가요. 이렇게 질책하면 아이가 그 정서를 이렇게 고요하게 다듬을 수 있는 그거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떤 상황이 되면 계속 그렇게 돼. 눈 깜빡이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 정말 투렉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정말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아이의 어떤 정서의 결을 얼마만큼 많이 대화로서 도와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보 나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이래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아이의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건 되게 힘들어 하면 니마 애 키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키우던데 뭐 이렇게 그 잘 키우던데 이렇게 니만 아 키우나 다 잘 키우는데 니 왜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서와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뭔가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런 정서 어떤 긍정적인 정서 나를 그래도 지지해주고 내 말을 인정해주는구나 내 편이구나 이 마음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 말을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지지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존중의 6화 원칙은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정서로 아이가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게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엄마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의 시기가 아이의 자존감은 현재와 앞으로의 학습,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등 아이의 모든 것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우리 많이 연습하면서 육하원칙 딱히 할 말 없을 때 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디서? 꼭 기억해서 또 우리 아이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대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이 시간 3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